13월에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지난 15일부터 개통됐는데요. 매년 헷갈리는 연말정산, 올해 달라진 점 함께 살펴볼까요? 기존 연말정산은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하거나 자료에 없는 기부금 종이 영수증은 직접 내야 했는데요.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개인 동의를 거치면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직접 회사에 내주는 일괄 제공 서비스가 생겼습니다. 근로자가 일일이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는 불편함을 줄일 수 있겠죠. 의료비와 같은 민감한 정보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회사 제출을 거부하거나 삭제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올해 연말정산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점은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입니다.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소비 금액이 지난해와 대비해서 5% 넘게 늘었을 때 증가액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추가 한도 100만 원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전통시장이나 도서, 공연 같은 문화생활 사용 금액은 각각 100만 원까지로 추가 공제됩니다. 다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간 사용 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넘어야 합니다. 의료비나 아이들 학원, 교복으로 사용한 카드 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의료비와 교육비는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한시적으로 바뀌었는데요. 1,000만 원 이하면 15%에서 20%로 1,000만 원을 초과하면 30%에서 35%로 각각 5%포인트 상향 적용시키기로 했습니다. 월세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무주택 세대 주면서 연봉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 또는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에 살면서 낸 월세에서 연간 750만 원 한도 내 10%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라면 무려 12%까지 공제해주니 최대 90만 원까지 혜택을 보는 셈이죠.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되는데요. 반드시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합니다.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데요. 월 정액급여 210만 원 이하, 총 급여액이 직전 과세 기간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연간 240만 원 한도에서 적용이 됩니다. 기존 미용과 숙박, 조리, 음식 업종에서 상품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등으로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 업종이 확대됐습니다.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 기준도 명확히 했는데요. 국가나 지자체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포상금 중 연간 24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로 규정됩니다. 연말정산 이후 미처 신청하지 못한 기부금과 의료비, 교육비 등 영수증이 남아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정 청구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빠뜨린 공제 항목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너무나 헷갈리는 연말정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 방법이나 연말정산 동영상 교육 자료가 잘 안내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참고하시면 연말정산이 더욱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이상 알아두면 쓸모있는 소소한 금융정보, 알쓸소금이었습니다.